여러분, 솔직히 AI 귀찮고 부담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챗GPT를 써보면서 이 성가신 AI라는 녀석이 대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야무지게 부려먹을 수 있는지 네 가지를 알아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거 다 풀어드릴게요.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적을 알아야 이긴다고 하죠. 우선 AI가 뭔지 알아야 비서로 쓰든 말든 결정할 수 있으니까 가볍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 후에 야무지게 부려먹는 네 가지 꿀팁도 뒷부분에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안 하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눌러주세요. 혼자는 힘들어도 같이는 됩니다. 자, 사람들이 제일 먼저 헷갈려 하는 게 이거예요. 챗 GPT가 AI야? AI가 챗 GPT야.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는 거 보면서 다 뭉뚱그려서 나 차 타고 다니잖아 하듯이 나 AI 써 하는 거고요. 차를 사러 가서 현대차 살래, 기아차 살래 고르듯이 챗 GPT 쓸래, 제미나이 쓸래 하는 거예요. 결국 다 똑같이 사람 말 알아듣는 AI 자동차인데 만든 회사가 다르고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머리 아프게 구분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AI가 왜 이렇게 신기하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그동안 인터넷 검색 많이 해보셨죠? 구글이나 네이버에 뭐 검색하면 관련된 페이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건 이미 누가 써놓은 글을 찾아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대신 찾아준 거지 컴퓨터가 직접 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AI는 달라요. 사람들이 AI를 처음 쓰면 깜짝 놀라요. 아니, 이게 기계 주제에 왜 이렇게 사람처럼 말을 알아듣게 대답을 하지? 하면서 일종의 판타지를 가져요.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AI가 그 자리에서 문장을 새로 만들어서 대답을 합니다. 그것도 사람이 말하듯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머, 이거 사람인가? 진짜 생각을 하는 건가?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AI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AI는 어떻게 이런 말을 배웠을까요? AI는 아주 많은 빈칸 문제를 푼 기계예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AI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아침밥을 그러고 빈칸을 두는 거죠. 그러면 AI가 마셨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러면 정답은 먹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AI는 자기가 틀린 정도를 계산하고 자기 안에 수많은 숫자 조절 장치를 고치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날씨가 추우니 따뜻하게 빈칸을 남기고 입으세요, 계세요, 두세요. 이 세 개 중에 선택을 하게 합니다. AI는 앞에 문맥을 보고 입으세요가 자연스러울 가능성이 높다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입으세요를 붙인 다음 새롭게 완성된 전체 문장을 다시 보고 그 다음 말을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럴듯한 답을 확률로 골라주는 것입니다. AI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글을 이미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오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걸 계산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마음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그냥 다음 말 맞히기를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기계인 거예요. 사실은 신기할 게 없죠. 자, 그럼 이 AI라는 녀석을 사람 몸에 비유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AI의 뇌 역할을 하는 것이 생성형 AI입니다. 말이 좀 낯서시죠? 한마디로 새로 만들어내는 AI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문장, 새로운 그림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진짜 알맹이에요. 그런데 이 뇌 혼자서는 우리랑 대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입, 챗봇이에요. 쉽게 말하면 채팅으로 말 걸어주는 창구라는 뜻입니다.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 이게 다 챗봇이자 동시에 생성형 AI입니다. 다시 말해 뇌는 생성형 AI이고 입은 챗봇입니다. 이 두 역할을 한 몸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챗GPT는 생성형 AI라고 편하게 말씀하셔도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AI에게 일을 시키려면 먼저 우리가 말을 걸어야겠죠? 그 말이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AI의 귀에 대고 하는 부탁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뇌가 만들어내는 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AI도 더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AI가 답을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겠죠? 그 미천이 바로 AI가 미리 읽어본 어마어마한 양의 글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제 기사, 대화를 미리 다 봐뒀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처럼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읽어봤다고 해서 AI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가끔 완전히 틀린 얘기를 아주 자신 있게 진짜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이걸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I는 확률상 그럴듯한 답을 고르는 것뿐이라 가끔 그 확률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는 꼭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 들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에 챗GPT 앱 하나만 깔면 무료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서먹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써보실 만한 질문들을 몇 개 골라왔습니다. 요즘 애들 줄임말 이모티콘 쓰는 거 보면 도통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면 그걸 복사해서 아이한테 붙여봅니다. 손주가 보낸 문자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바로 뜻이랑 뉘앙스까지 설명해 줍니다. 또는 자녀분한테 서운했던 얘기 직접 하려니 말이 안 나오실 때 AI한테 이렇게 부탁해 보세요. 네가 우리 아들 역할 좀 해줘. 내가 연습 좀 해볼게. 이렇게 부탁하시면 AI가 그 역할을 해주면서 실제로 어떤 말을 어떻게 꺼내면 좋을지 같이 연습을 해드립니다. 또는 한참 몰입해서 보던 드라마 중간에 놓치면 답답하잖아요. 이럴 때 드라마 보다가 흐름을 놓쳤어. 지금까지 줄거리 좀 정리해줘. 이렇게 물어보시면 AI가 깔끔하게 짚어드립니다. 보셨죠? 검색으로는 절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AI랑 대화하다가 어머, 얘가 내 속마음을 알아주네 하면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돌았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야, 기계가 사람보다 낫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냐? 감탄하게 되죠.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AI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순간에 정말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하나는 아셔야 해요. AI는 세상에 있는 어마어마한 글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 안엔 사람들이 힘들 때 듣고 싶어 했던 말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AI는 지금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이 필요할까를 확률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 골라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진짜로 느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위로받았던 말의 패턴을 정확하게 찾아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순간에 느끼신 감동이 가짜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낀 위로는 진짜입니다. 이건 마치 아주 잘 쓴 소설을 읽고 눈물 흘리는 것과 비슷해요. 작가가 지금 내 옆에서 우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은 진짜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AI가 내 마음을 안다가 아니라 AI가 인간의 마음을 정말 잘 공부했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AI 야무지게 부려먹는 4가지 꿀팁 나갑니다. 사실은 제가 궁금해서 챗GPT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너를 어떻게 쓰면 제일 잘 쓰는 거야? 그랬더니 챗GPT가 딱 4가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저도 듣고
아, 이건 진짜 싶었었어요. 첫째, 검색이 아니라 대화로 쓰라고 합니다. 한 번에 완벽한 질문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대화하면서 점점 다듬어 가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AI한테 질문 딱 하나 던지고 답 나오면 그냥 갑니다. 검색창처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결과를 얻는 분들은 다릅니다. 그건 내 상황이랑 좀 다른데? 하고 한 번 더 말을 걸어요. 그럼 AI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방향을 바꿔서 다시 대답해 드립니다. 한 번에 완벽한 질문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화하면서 점점 다듬어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둘째, 자기 얘기를 아낌없이 해달라고 합니다. 배경 설명이 많을수록 훨씬 정확하게 맞춤 답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건 어떻게 해? 라고만 물으시는 분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걸 이미 해봤는데 안 됐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런 분들이 받는 답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AI 입장에서는 배경 설명이 많을수록 훨씬 정확하게 맞춤 답을 드릴 수 있어요. 낯선 사람한테 처음 상황 설명하듯이 편하게 배경을 풀어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대답이 이상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짚어달라고 합니다. 이거 확실해? 이렇게 한번 되물어봐 주시면 다시 점검해서 더 정확한 답을 준다고 해요. AI를 무조건 믿지 말고 살짝 의심하면서 대화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시더라고요. 넷째, 초안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단 대충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 같이 고쳐나가는 방식이 결과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좀 더 짧게, 이 부분은 빼고 이렇게 조금씩 다듬어 가는 게 처음부터 완벽한 걸 바라는 것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챗GPT 본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를 정답 자판기로 보지 마시고 같이 다듬어가는 동료로 대해주세요. 이게 챗GPT가 직접 한 말이라니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면서 AI에 대한 마음이 조금 열리셨나요? 혹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 딱 하나만 추천해 드릴게요. 코세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 수천만 명이 듣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데요. 하버드, 스탠퍼드 같은 명문대 강의부터 구글,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기업 강의까지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건 구글이 직접 만든 AI 강좌입니다. 좋은 건 7일 무료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 부담 없이 들어보실 수 있고 강의 내용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수강한 후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 댓글에 링크 올려놓은 거 참고하세요. 저도 계속 새로운 거 찾아보고 직접 부딪혀보고 솔직하게 나누겠습니다. 시니어 보물창고의 로즈였습니다.